네,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7일 목요일 현재 시간 14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아주 큰 파도 하나가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하원에서 거의 3시간, 제가 뭐 기다린 시간까지 하면 3시간 반 정도 본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 3시가 돼서 그 청문회는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 추가적으로 상원에서 있긴 합니다만, 이미 하원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주목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파월 연준 의장은 파월 연준 의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요. 영어가 좀 짧아서 다시 보기까지 하느라고 거의 한 6시간 정도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제가 웬만하면 FOMC나 이런 의사록을 다 끝까지 보진 않습니다, 본래. 왜 잘 안 보냐면, 그냥 보통 시장은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게 파월의 뉘앙스를 좀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지금 향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역시 꼬리가 한 100개 정도 달린 분이셔라 그런지 본인의 꼬리를 100개 하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하여튼 뭐 놀라웠는데 그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시장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75포인트가 상승한 38,66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있었고요. 장중에 한 200포인트 이상, 230포인트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거의 종가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는 조정의 기미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조정의 기미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대신 여전히 반발력이 있어가지고 시장의 기본 반발력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받아도 땡겨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대신 시장의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 조정을 받아도 땡겨지는 현상이 있긴 한데, 이 땡겨짐이 있으면 보통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거나 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땡겨지면 바로 꺾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분위기 자체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우선 어저께 그 파월 연준 의장께서 연설 중에 현물 쪽에서는 좀 다양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 파월 연준 의장한테 뭐 하원 측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어떠한 멘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아주 절묘하게, 그래서 금리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직 우리 보고 있다. 예, 아주 그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통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때 정도의 수준,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뉴스가 바로 뜨는데, 자본 규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 뭐 은행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그 뉴욕 커뮤니티 은행 있지 않습니까? NYCB죠. NYCB가 주가가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팠었는데, 장중에 거래가 정지됐었어요. 공시 때문에. 장중에 거래가 좀 정지됐다가 그 거래가 또 풀리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어제 1.7달러까지 갔다가 더블이 올라왔거든요. 3.5달러.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선 영상들을 보면 제가 그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문제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지금 보면 자금 조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두 가지겠죠. 어떠한 특징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커버링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자본을 좀 땡겨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제 뭐 그 연설 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기기도 하면서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지금 자본 규제에 변화를 좀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한 압박은 하진 않겠다라고 해서 조금 프레스를 좀 낮춰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어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봐서는 사실 그 의회 출석 증언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적으로 좀 맞춰줬지 않냐.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견. 네, 분위기적으로 좀 장단을 좀 맞추지 않았냐 싶은 분위기고, 나머지 뭐 금리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질문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그 열심히 해주시는 질문들을 아주 절묘하게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듣고 싶어 했던 게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듣고 싶어 했던 것은 금리를 언제 할 거냐보다도 몇 번 할 거냐를 좀 주목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발표하기 전날, 전전거래일 날 나왔던 말로는 뭐 파월이 뭐 연말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횟수 조정, 금리 인하 횟수 조정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뉘앙스는 뉘앙스일 뿐, 실제로 파월은 그 고비를 그냥 꼬리를 잘 숨기시면서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원 의원도 대기하고 있긴 한데, 어제 스탠스를 봤을 때 파월이 또 달라지겠느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파월이 보통 스탠스 변화를 잘 안 주시는 편이거든요. 원래 연준 의장님들이 대부분 그러시죠. 왜냐면 의장이라는 분이고 회장이시고 대표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줏대 없이 계속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합니다. 당연한 부분인데, 연준 쪽의 가이던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뭐 몇 번 하겠다 이런 힌트는 주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상 이미 3월은 물이 건너갔다고 보여진다고 했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3번, 적게 하면 2번, 뭐 이 정도 분위기가 잡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나스닥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난감했어요. 나스닥 쪽에서도 움직이 굉장히 난감했는데, 전거래일 날 지수가 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급락한 이후에 새벽에 엔비디아가 땡겼다 이런 말씀드렸죠. 어제 설명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오히려 좀 긴장이 풀렸었는지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하다가 또 나오기 직전에는 또 바로 급락을 하면서 다시 맞춰주고, 근데 이제 멘트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은행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경기가 지금 괜찮다라든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재료가 소진되면 어떻게 된다? 빠진다. 그래서 그 멘트가 어저께 파월 연준 의장이 3시 정각에 끝이 났고요. 3시 정각이 끝이 났는데 3시 정각이 딱 고점이에요, 여러분. 3시 정각이 딱 고점입니다. 딱 고점. 고점을 딱 찍고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일단 한 차례 밀었습니다. 한 차례 밀고, 그다음에 중간에 잠깐 멈췄던 구간이 있는데 베이지북이 터지면서 베이지북에서 경기 전망 보면서 다시 한번 밀어버렸고요. 오전까지 현재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그제장과 거의 탄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복할 때 반등이 좀 셌는데 여기는 회복이 좀 반등이 굉장히 약하네요. 그래서 같은 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연준을 지금 잠재울 수 있는 건 없어 보여요. 잠재울 수 있는 건 없어 보이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죄송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선에 나오는 걸로 확정이 어제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제2의 게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 트럼프가 외쳤던 구호가 굴뚝산업이잖아요. 굴뚝산업. 그래서 스트롱 아메리칸에서 아주 강력한 미국을 꿈꾸다. 그래서 원래 미국이 성장했을 때 청바지 입고 그 카우보이 옷 입고 공장에서 팩토리가 성장하는 뭐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상상되시죠? 예, 그때를 돌아가자. 이게 당시에 이제 슬로건이었고 그 슬로건이 잘 맥히는 편이었죠. 그래서 뭐 주가도 좋았던 편이었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셔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미국은 대통령님들이 바뀌시면 신고가를 한 번씩 찍나 봅니다. 여하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재고 문제이면서도 오늘의 숙제이기도 하고 내일의 숙제이기도 하고 일단 한동안의 숙제일 것 같아요. 왜 숙제일 것이냐? 자, 그 숙제 한번 봅시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예요. 어제 테슬라 측에서는 일단 주가가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정전 이후에 지금 조정은 계속 이어서 받고 있는 상태고, 애플도 중국에서 판매량이 떨어진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술주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어제 일론 머스크는 나는 어느 대통령 후보에게도 배팅하지 않는다 라고 딱 말씀을 하셔가지고 딱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테슬라와 애플, 뭐 알파벳 뭐 등등등 뭐 지금 흔히 말하는 M7 종목군들이 힘을 못 쓰는 상태거든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 하나가 계속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안 보이면 어느 정도의 주가 양상이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또 3%대, 2%대의 상승을 또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3%대, 2%대 조정을 하면, 상승 유지하는데, 문제는 이제 AMD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 슈퍼마이크로 SMCI도 같이 올렸는데, SMCI도 같이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AMD, SMCI, 엔비디아, 모두가 지금 동일한데, 이 섹터가 뭡니까? 지금 저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근데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 트럼프는 무슨 산업 좋아한다고? 굴뚝을 좋아한다니까요. 이제 반도체와 굴뚝은 뭔가 아구가 안 맞죠. 예, 근데 이제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 이천에 가다 보면 경기도 이천 가다 보면 SK 하이닉스 공장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큰 굴뚝이 있죠. 아유, 야 똑같이 굴뚝 나오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거기도 공장이니까 똑같이 있죠. 그런데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있는 산업 분야가 좀 다르다. 이런 측면을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대선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뭔 소리야?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아닌데 문제는 지금 저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저 친구들의 힘이 분명히 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서 2주 전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난주 금요일 3일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물론 이제 다른 섹터의 M7 종목도 같이 움직였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땡기니까 주가가 그냥 슈팅 걸려버렸잖아요. 물론 이 슈팅 걸렸던 주가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런데 그 슈팅 걸린 주가가 사라져 버렸는데 어떤 상황을 봐야 됩니까? 슈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주도했던 것이 저 종목군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틀째인가요? 3거래일째인가요? 3거래일째 흔히 말해서 지금 뻗팅기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근데 이제 뻗팅기고 5거래일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뻗팅기고 있어요. 근데 이 뻗팅기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앞선 구간에서는 엔비디아가 조금만 세도 시장을 땡겨와서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3월 4일날 3.6%를 땡긴 날 그랬고 3월 1일날 4%를 땡긴 날도 그랬어요. 오늘 3월 6일날 어제 3.5%를 땡겼는데 주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저 친구가까지 만약에 시장이 빠졌다고 하면 시장이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정도를 버티니까 이 정도밖에 안 빠진 건데
문제의 양상은 이 친구가 계속하여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시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이 아니고 반대로 빠져버렸을 때 그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혹시 뉴스 보셨나요?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보다 더 강력한 칩을 우리나라에 생성했다라고 해서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카이스트에서인가요? 그래서 뭐 갤럭시 S24랑 연동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YTN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챗 GPT에서 생성하는 속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텍스트와 변환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르게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승의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엔비디아를 부르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하시는 것이 과거의 인텔. 여러분 요즘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지만 미국 주식이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에 활성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예, 생각만큼 오래되진 않았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과거에 이 인텔과 많이 비교를 해요. 요 구간들과 많이 비교를 하고, 또는 테슬라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로 뭐 테슬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스갯소리를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뭐 결과적으로 나빠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지금 뭐 급등 후 가격 조정이죠. 뭐 이게 얼마 빠진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의 상태가 얘들과 지금 별반 차이는 없어요. 엔비디아 이 차트를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이거 월봉이거든요. 월봉에서 쓰리양봉을 저렇게 때려 올리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주식밥을 십수년을 먹은 저도 참 보기 드문 패턴입니다. 보기 드문 패턴. 근데 이런 패턴들의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외국계 뉴스들, 블룸버그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의견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센 거는 존중하고 이제는 보고 있으면 진짜 대단하다의 소리가 나긴 하는데, 문제는 저 파워가 유지가 언제까지 될 거냐?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이제 잡음이 있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얼만큼 버틸 것이냐? 더 가려고 해도 조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더 가려고 해도 받고 가죠.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쉬었다 가겠죠. 근데 그 쉬어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의 레벨링이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요한 기점에 온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온 것 같고, 일단 무조건 인정입니다. 엔비디아는 무조건 인정. 네, 지금 천하무적. 네, 천하무적이에요. 무조건 인정이긴 한데, 과연 이제 이 후폭풍이 나타났을 때 지금 주가에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차익 실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하나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오전 대바람부터 빠졌거든요. 원래 요즘 오전 시에 거의 안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일하기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다. 왜 힘드냐? 도대체 낮에 안 움직인다. 꼭두 새벽에 움직이니까 힘들다. 제가 그러면서 한번 방송 중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아침 대바람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닉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닉게이가 아침에 고가를 한번 찍었어요. 아침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고, 고점을 찍자마자 드립다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밀리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밀리고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 맞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게 맞는데, 항상 이 주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 패턴만 조심하면 돼요. 신고가 패턴과 신저가 패턴만 조심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서 얼추 막 등락 싸움을 할 때는 어설프게 걸려도 웬만한 자리들은 다 대부분 살아서 생존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신저가 패턴과 신고가 패턴은, 신저가는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거고 신고가는 반대로 고점이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저가와 신고가가 방향성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방향성의 또 끝자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닉게이처럼 고점을 찍고 바로 빠진 날, 그다음에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고점을 찍고 빠져있는 현 상태는 어디가 지지선이다라고 말을 아직은 못하는 단계가 돼요. 왜냐면 1차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번 매물을 쏟아낼 거거든요. 근데 그 매물을 양이 얼마나 나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겠죠.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판세 자체는 좀 무겁다, 숨구르기 구간이다, 이거에 대한 측면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파월 쪽에서도 일단 시장 친화적인 발언은 여전히 없다. 그냥 조금 친화적인 것은 확실히 우리나라 좋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말하겠죠. 우리나라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있긴 하지만 지표의 개선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경착륙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 좋다고 시장 안 빠지는 거 아니고 경기 좋다고 시장 급등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될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다.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왜 부족하냐면 실시간적으로 물론 이제 개장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실시간적으로 또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제 채널에 오셔서 해당 부분에서 오픈 카카오라고 주소 클릭하시면 뭐 이상한 데로 모시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안내 메시지가 똥 하고 뜰 거예요. 거기다 질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해당 기업 내용들은 이제 장중에 또 이제 저녁 시간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항들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생존해야 저도 생존하고 제가 생존해야 여러분도 생존하고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파생시장입니다. 모두가 좀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장에 접근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고 수익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날 때와 안 날 때 그런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한번 확실하게 달려들어서 부셔버릴 수 있는 이겨버릴 수 있는 구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바람도 피하지 마시고 오늘의 바람을 잘 타셔서 좋은 결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